3일입니다. 장기라 박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심. 일제 말이여 일본은 더 악랄하게 조선 민족을 말살했습니다. 그는 황구민서를 낭독하고 동방요배를 해야 하는 예배를 할 수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억압하는 상황은 1945월 황달에 걸려 3개월간 병상에 눕게 됩니다. 의사로서 의학 지식만에 불구하고도 간염에 걸리니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였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부활 소망이 되뇌었지만 신경이 예민해져 신경쇠약, 불면증, 소화불량 고생했습니다. 이 경부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한없이 약해지는 환자도 심리상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태어났지만 평양에서 멀지 않은 묘양산에 좀 더 요양했습니다. 진료와 연구 매진한 마음과 정신을 지어 돌리고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이끌고 산으로 거닐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희복된 그때 아내부터 전화 왔습니다. 해방이에요. 이번 천황이 미국에 해방했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가 끝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닌 몸으로 평양형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일제 말기 극태양 탄압소에 지식인들은 중도파의 거둔 연윤현 중심으로 은밀히 조선건국 위원회 준비를 개하며 민족 해방을 준비했습니다. 시대 사명과 지식인의 책임감으로 건국 준비를 떠난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육체의 힘이 다하여 건국하겠다는 마음으로 평양에 달려갔습니다. 평양에서 민족주의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남도 건국 준비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강기라 박사는 평남의 건준위생과장 지리를 맡으며 건국의 위를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 세계 내관 있음에 해방이 잠시였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마를 놓고 북쪽은 소련, 남쪽이 미국을 신탁 통치가 되었습니다. 장기라 박사는 평안 북독에 자라고 평화의 연합 기독병원의 의사였으며 신경 산정역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산정역교회, 평양은 사문터였지만 공산주의 세력으로 평양을 점점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11월 평양남도 1인민병원장이 되었지만 공산주의 유문호 사상에 갇혀 휘둘린 채 조선인민공화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자는 억압을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공산당과 소련 통제받는 꼭두가시 병원장이 되었지만 교회 공산주의 사회에 그만둘 수 없어 자유마저 없던 곳이었습니다. 1945년 김일성 대학에 세워지면서 김일성 대학 교수 임명되었고 부총장이나 발리를 외과 과장, 학과장을 되어달라고 했지만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경험으로서 대학 교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나는 변증법 유물론을 모르는 당신들이 말하는 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주의를 일할 수 없으므로 거절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거절 적지 않아 당황했지만 윤영 의사가 절실했던 그들에게 당연한 박사 김일성 대학 외과 과장이 안치고도 원치 않은 외학 박사 확률을 주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북쪽의 모든 땅을 적색으로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기독교 연맹을 단체를 만들어 교묘하게 교회를 통제해 나갔습니다. 장기라 박사 주변의 기독 지식인들을 공산주의 탄압에 못 이겨 하나둘씩 월남했습니다. 북녘에서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하고 믿음 지킨 선배를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김일성 대학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에 가입하라고 압박을 하면서도 신앙만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1950년 공산주의자들이 압박하고 학문에 연구할 겸 묘양산 러시아어로 의학된 번역하는 매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공들인 번역을 끝나갈 무렵 6월 25일 북한의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하게 학교로 복귀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원 마당에 수백 명의 환자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도 끝이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도 평양을 향한 미국의 폭격은 계속되었습니다. 9월 15일 미국 인천 상륙 작전이 선고되었고 10월부터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급격해지자 가족들은 평양에서 12km 떨어진 반성이라는 마을에 독립동굴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평양에 수복되었던 말씀을 들었고 기울병원에 향했습니다. 이쪽은 남한 군인 야전병원 거기서 아는 사람들 만나 남한 군인을 치유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급변했습니다. 11월 말 중공을 참전하면서 압록강까지 국군과 유엔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장기란 박사 가족들은 평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난을 준비했지만 대동강 철교는 이미 폭격으로 끊어졌습니다. 12월 4일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대동강 군수 수송 업무를 관리해서 한 부탁에 온 가족의 탈자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임시 가기를 건너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군은 수송의 버스가 집으로 찾아오자 처음 생각을 잊어버리고 민폐킬 수 없어서 짐을 들고 둘째 아들과 자신만 버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가고 서울에 있으면 며칠 뒤 부모와 아내와 4명 자녀가 어떻게 다시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대동 건너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북녘에 남은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하여 동생과 이행을 주고받다가 일자로 부산에 결심했습니다. 사흘을 달려 12월 18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병 군인관인 평양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피부과 과장이었던 이양호 대위였습니다. 일찍 월남한 그는 제3군 병원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전쟁통에 일자리를 얻며 한시름 높았지만 혼자 밤이 되면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의 생각이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몰려올 때 열심히 또 환자를 돌봤습니다. 자신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하늘의 아버지께 고아와 과부의 아내들을 돌볼 거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낯선 남자를 빠르게 오더니 말도 없이 자기를 봤을 두 팔을 끼고 차에 튀었습니다. 끌려간 것은 31사 간판에 올려며 전쟁 중에 많은 지식을 정복해내기 위해 간첩이 되었던 시대, 육군 특무부대 31사 본거지를 두고 간첩을 가려내기 위해 위협적인 임무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정일 박사는 평양 출신이고 인민위를 일했고 김일성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간첩 혐의 1순위였습니다. 소교동 3에서 끌려가 살아오기 힘들다는 어려울 정도로 안락한 곳에 숨어를 겪으며 밤낮 추천당했습니다. 살벌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탈피했던 전투는 그였습니다. 신앙을 지킨 절제가 이런 것이라니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흐르는 곳에 침착하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켰습니다. 진술에 불리한 북한의 이력을 거짓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유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특무대 수장이었던 김청룡의 조사 보고를 받으니 장려박사 결백함과 고결함으로 인품에 감동하여 모든 혐의를 풀어주었습니다. 억울한 당하게 고초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안선한 특무분의 검증을 통한 것으로만으로 장기라 박사는 인물에 대한 보존표가 되었고 앞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담당할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 앞길을 따라가는 간첩의 끄레표로 떼어주신 것입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